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금일 뉴스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 투자는 신중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꼭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정보들인 투자 조언이 아니니까 그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지금 첫 번째 뉴스는요. 리플과 그 다음에 웨스턴 유니온과의 이제 그 협업과 관련된 건데요. 웨스트 유니온에서 암호화폐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 그 실험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웨스턴 유니언에서 리플을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지금 웨스턴 유니언은 실제 그 전 세계 이제 송금과 관련된 업무들 그리고 통신, 금융 뭐 이쪽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업체입니다. 자금도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고 있는 어마어마한 어, 그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작년 6월부터 이제 그런 내용은 있었어요. 엑스트라피드를 이제 테스트를 한다, 시험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소식이 나왔었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웨스턴 유니온에서 실제 그 리플을 사용하는 그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냐? 실제 시험하는 내용은 외환 거래 업무고요. 여기에서 그 미국의 이제 달러와 멕시코의 페소를 사용될 수 있는지 이제 결제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제 사용되는 건 미국 달러와 멕시코 페소를 하는 것들은 이미 이제 거래소와 연계가 되어 있는 그 서비스도 있긴 한데 송금 업무를 실제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엑스 커런트 방식이 아니라 이제 엑스 레피드를 시험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웨스턴 유니언이 실제 이걸 사용한다면 어마어마한 또 리플의 사용량이 또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만약 엑스 레피드를 제대로 사용한다면.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주요한 것이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뉴스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언젠가는 사용할 거라고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리플을 시험해보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은 중요하죠. 그래서 그 결제에 리플을 사용해본다. 요것들이 주요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게 실제 시험을 넘어서 실제 활용 단계, 그 다음에 실활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면, 리플의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 유니언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지금 엑스레피드를 도입을 차츰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웨스턴 유니언은 리플랩스와의 협업을 굉장히 긴밀하게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의 블록체인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지금 그 리플에 투자한 벤처 캐피털 회사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도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리플과 합작해서 이런 투자들도 같이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좋은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미국 버지니아 연기금 재단에서요, 모건 크릭의 450억 블록체인 펀드에 참여를 했다라는 건데요. 450억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실제적으로 펀드에서도. 근데, 여기 보면 미국 버지니아주의 이제 페어팩스 카운티 연기금 재단에 재단에서 이 디지털 자산 투자사 모건 크레이크 디지털의 블록체인 펀딩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펀딩은 실제 그 자금만으로 이제 4천만 달러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모건 크레이크 디지털에서 이제 펀딩한 게 4천만 달러고
전체적으로 원래는 초기 목표치가 2,500만 달러로 설정을 했대요. 근데 관심이 하도 많아서 상향 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죠. 인기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페어팩스 연기금 재단에서 이야기하는 게 여기 버지니아주 비트코인 거래 기록을 위해 개발 사용되는 신생 기술 블록체인은 비선형적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 쪽이나 이쪽에 투자를 하는 게 펀드에서도 이제 늘어나고 있고, 요걸 그 주시에서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 주에서 연기금재단에서도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기관 자금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자금들이 이제 투자 펀드에도 들어오고, 이 펀드를 통해서 블록체인 회사나 아니면 암호화폐도 들어갈 수 있겠죠. 실제 여기에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부분에 집중 투자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펀드에서는. 그리고 이 펀드에서 비트코인 등 유동 암호화폐도 적은 비율로 보유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적은 비율이지만 이 적은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1%만 들어와도 뭐 몇십억이 되니까요. 몇억, 몇십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자금들이 아주 적은 비율이라도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개인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연기금이나 기관 자금들은 지속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대학교 우리가 보는 지금 유명한 예일대나 하버드, 스탠포드, MIT 등 대형 투자 기관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했어요. 이 학교들이라고 무시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이 투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학교들이고, 이 주요 대학들이 한 개 이상의 암호화폐 펀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미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투자를 많이 늘리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조금 더 보실 텐데, 이 노브라츠가 마이크 노브라츠가 이제 갤럭시 디지털 CEO인데요.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후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믿을 만한 수탁 서비스 기관이 등장을 하게 되면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벡트나 이제 피델리티 같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스타크원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 서둘러 진입하지는 않고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기간을 갖고 전체 자산의 일부만 암호화폐 시장에 배정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기관 자금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죠. 하지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 가운데 작은 부분도 큰 액수의 돈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맞아요. 이 기관 자금은 작은 부분도 아주 큰 액수입니다. 정말 큰 액수예요. 그래서 기관 자금의 최소 1%만 들어와도 암호화폐 자산 시장이 출렁거릴 정도로 엄청난 큰 액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조금만 들어오더라도 아주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6개월에서 12개월, 그러니까 기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도미노 피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조금씩 이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실활용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피자도 이제 웹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구매하면요 0.01달러 미만의 수수료로 즉시 주문이 가능하답니다. 0.01달러면 우리가 1,000원, 100원, 10원 정도? 뭐 10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오겠네요. 이 정도면 이제 굉장히 저렴하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카드 수수료만 해도 최소 3%, 뭐 2, 3%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상가에서 사용하는 수수료가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주문을
그 지불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카드 수수료는 소비자가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수료가 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지금 이 결제 처리가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면.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사용을 한다는 건 굉장히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얼마나 확장이 되고 빠르게 사용이 될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후오비 코리아 비트토렌트 토큰 상장 기념 100% 페이백 이벤트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 후오비의 이제 뭐 광고 기사라고 보면 되는데, 이걸 왜 가져왔냐? 지금 이제 비트토렌트 토큰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비트토렌트 토큰이 새롭게 출시되면서 비트토렌트라는 유저들에게 동기부여의 보상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코인이죠. 근데 이 코인은 이제 파일 공유를 원활하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온 코인이고, 실제적으로 비트토렌트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런 이벤트들을 하면서 비트토렌트가 직접적으로 확산이 되어가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소에서도 어떤 이슈화 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 비트토렌트 토큰이 가장 최근에 가장 그 각광을 받고 있고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이벤트를 하면서 홍보를 하는 거죠.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들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확실하게 비트토렌트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잘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비트토렌트 토큰은. 그리고 나스닥 25일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지수 서비스를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 나스닥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 가격 지수, 비트코인 리퀴드 인덱스와 이더리움 리퀴드 인덱스 이 두 가지의 실시간 가격 지수를 이제 서비스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는 미국에서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자산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브레이브 뉴 코인에서 나온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 이 지수들을 이제 활용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결국에는 이제 나스닥에서도 선물 상품, 선물 거래소를 이제 출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나스닥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상품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제 선보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지켜볼 만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P2P 거래를 이제 시작한다라는 건데요. 약세장에서 이제 최고치 비트코인 P2P 거래가 약세장에서 최고치에 육박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로컬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P2P를 거래 플랫폼으로 이제 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23개국의 자사 비트코인 P2P 거래량이 지난해 4분기 최고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금 P2P라는 건 결국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 총 44만 개 거래된 비트코인이 약 31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기록됐어요. 작년에. 이용자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국가는 러시아. 러시아에서 생각보다 많은 거래를 하고 있어요. 7억 5,600만 달러. 그리고 미국에선 3억 7,300만 달러. 그리고 중국이 3억 달러. 생각보다 중국도 거래가 꽤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여기서 이제 혁혁한 공을 세운 것 같은데, 베네수엘라에서 지난해 거래량이 3년 전과 비교해 100배 늘어난 수치로 전해졌어요. 베네수엘라는 지금 인플레이션과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암호화폐 사용을 국가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이제 장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져요. 실제 지금 이제 뭐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는 후안 가이도라는 전 국회의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 신봉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지역
경제 통화로 부상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굉장히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요거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시세가 하락한 상태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건 뭘 뜻하냐면 실제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시세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뭐 잘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시세 상승 때문에 기대하고 들어온 자금이 아니고 실제 사용을 위해서 들어오는 자금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오스 오랜만에 소식인데요. 라이트코인 제치고 시총 4위를 탈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3달러 저항선을 넘을까라고 하는 건데 아직 3달러 저항선은 넘지는 못하고 있고요. 지금 이오스와 라이트코인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대 시총이 아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두 시가총액이 2,600만 달러 정도, 그리고 여기 2,530만 달러 정도로 지금 라이트코인이 원래 4위였다가 밀려났어요. 그리고 이오스가 4위로 다시 올라왔죠. 지금 라이트코인의 최근에 이슈가 이제 반짝했다가 상승을 했었는데 그게 다시 이제 또 밀리는 모습, 그리고 이오스가 상승하는 모습 때문에 이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순위가 바뀌었고, 이오스의 뭐 최근에 뭐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하면 계속 이제 중국 공업정보화부 산하, 중국 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퍼블릭 블록체인 평가지수 보고서를 인용해서 총점 146.9점을 받고 이오스가 1위로 선정이 됐고요. 이오스는 8개월 연속 1위에 지금 올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뭐 블록체인 평가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오스에서는 지금 뭐 긍정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커머셜에서요, 현대커머셜과 카드에서 IBM과 함께 인공지능 블록체인 활용을 모색한다 라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열린 IBM 싱크 2019에서 이제 현대카드와 현대커머셜의 정태영 부회장이 참여를 했고, 거기서 이 IBM 하이퍼레저를 기반으로 새로운 공급체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대카드, 현대캐피털에서도 지금 직접적으로 이런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융회사니까 이미 관심을 가졌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대카드 예전에 파격적인 많이 행보들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또 블록체인 쪽에서 그걸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오라클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기능을 확장한다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 독려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통합 기능, 신원관리 등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요르단 투자은행이나 SDK 파이낸스 등도 오라클 블록체인의 파트너로서 지금 들어온다고 합니다. 오라클도 전 세계적으로 그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굉장히 큰 업체인데, 이 업체도 블록체인 플랫폼의 기능을 확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블록체인은 전반적으로 웬만한 기업들에서는 IT 기업 쪽에서는 블록체인을 빼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모두 다 투자를 하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 가격의 뭐 등락, 뭐 이거는 지금 이제 포합세인데, 시장에 대한 투자들과 관심은 지속적으로, 기관들의 관심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투자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꼭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